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진행을 도와주실 또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네, 지금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조금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종가가 내림세로 모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좀 붉은색이 조금 더 크게 눈에 띄고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또 상승한 흐름을 보여준 또 실적에 또 좋은 호실적이 나오면서 상승한 흐름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바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추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바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초소재, 원자재주입니다. 평균 1.21%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한 종목이 조금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가 조금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소비순환재, 그리고 기술주의 금융주까지 전반적으로 1%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3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 8개의 섹터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주간 바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너지는 계속해서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지금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 기술주입니다. 평균 6% 가까이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순환재와 헬스케어까지 한 주간 5%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융, 헬스케어, 소비순환 그리고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조정장세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지 이제 이 교비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다가올 또 금요일장까지 계속 지켜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넘어와 볼 텐데 간밤에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옥수수, 대두 할 것 없이 간밤에 또 구리 가격 하면 전반적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곡물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온즈당 1,850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금 관련주인 유몬트가 6% 넘게 탄력받았습니다. 64.9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최근 증시 조정 국면이 조금 길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현재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 가격 그리고 간밤에 구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절반 정도 덜어내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기초 소재의 상승력을 이끌어준 뉴먼트 함께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알코아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코아가 지금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그래서 정규장의 낙폭을 만회하고 1% 넘게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에서는 조금 엇갈린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넘게 증가를 했지만 오히려 조금 비용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현재 오히려 매출 증가에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알루미늄주의 추이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국내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코아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바로 또 다시 좀 넘어오도록 하죠. 간밤에 또 실적 발표를 한 또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금융주들 또 몰건 스탠리를 필두로 해서 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모건 스탠리 살펴보시면 은행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며 95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오히려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이런 결과를 좀 보고해 왔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9% 증가했다라고 보고해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비용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네, 역시 소폭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했다라고 실적을 보고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죠? 네, US 뱅코프는 현재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7% 넘게 내리며 5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US 뱅코프는 매출이 3%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11% 증가했다. 오히려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조금 실망시키는 그런 실적에 투자자들이 주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주 중에서 소파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가 미국 통화감독청과 연준으로부터 은행 설립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규장에서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13% 넘게 오르며 1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더하면서 14달러 선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파이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골드 퍼시픽 은행 인수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파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또 소비재 관련주들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실적 발표한 프록터앤갬블이 강하게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며 162달러 선의 정규장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 프록터앤갬블은 앞으로도 조금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앞서 글로벌 브리핑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가격 인상을 좀 발표하기도 했고요. 올해에도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판매 성장률 가이던스까지 상향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프록터앤갬블 또 어려운 장 속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가공 네, 가짜죠. 네, 식물성 육포를 또 만들겠다고 했던 비욘드 미트의 주가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욘드 미트와 펩시코가 작년에 더 플래닛 파트너십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합작 법인의 첫 제품으로는 식물성 육포를 출시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장 마감 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여기 지금 비욘드 미트 정규장에서는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일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펩시코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펩시코를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장중에 오름세 가져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의 상승 흐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펩시코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 간의 또 새로운 신규 또 제품들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테슬라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동차주는 전반적으로 탄력 많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파이퍼 샌들러는 올해 펀더멘탈이 좀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00달러로 제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프리스는 향후 26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더 잠식했는지, 얼마나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좀 짚어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에 제시했던 1,40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간밤에 3% 넘게 내리며 99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가 천슬라를 좀 내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또 GM과 관련된 소식이 있는 기업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련한 기업이죠? 네, 블링크 차징입니다. 저희 장연구소에서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전일 장에서 6% 넘게 올랐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다시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실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북미 딜러 매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그 전일 장의 상승 흐름을 좀 이끌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이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링크 차징에 대한 또 주가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또 이어서 또 확인해 볼 종목 바로 펠로톤 소식인데요. 간밤에 또 임직원들이 또
주가 임원들이죠. 임원들이 또 매도세에 나섰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펠로톤 주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규장에서는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가는 만큼 향후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전개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펠로톤은 정규장에서는 5% 넘게 오르며 3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펠로톤의 주가가 연말에 조금 크게 폭락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급락 이전에 경영진들이 조금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확인해 볼 종목은요. 저희 장연구소에서 여러 번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리오프닝주의 대표적인 라스베가스 샌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리조트주는 이제는 리오프닝주의 하나의 추세로 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마카오에서 이 신규 라이선스 개수를 조금 제한하면서 계속해서 해당하는 종목과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현재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간밤에는 2% 가까이 오르며 4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가 라스베이거스 샌즈에 대해서 이 마카오 라이선스 조정 신규 법안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었다. 또한 다른 작은 경쟁자들을 조금 물리칠 수 있게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 44달러에서 53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스베가스 샌즈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항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주의 전반적인 추이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슈가 좀 전해져 있는데요. 네. 통신주에서 5G 장비, 이 네트워크 개시 때문에 약간 항공기 운항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슈들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사 측에서 오미크론 급증이 올해의 어떤 여행 수요 회복세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이는 항공사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발언인데요. 여기에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은 2% 넘게 내리며 4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머지 항공사주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포함한 항공주들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우리 손오공의 주가 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상승세, 인수간 기대에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현재 지금 나머지 게임주들이 함께 수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히려 간밤에 급등세를 기록했었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만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45%가량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빅딜을 성사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떤 게임 지적 재산권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향후 지금까지 저평가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평가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대표적인 다른 게임주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2% 넘게 오르면서 13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테이크투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6% 넘게 강하게 탄력받으며 16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또 입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또 OTT 가장 또 압도적으로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넷플릭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오늘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앞두고 1% 가까이 오르며 5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선 키뱅크에서는 견고한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62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4분기에 인기 콘텐츠로 인해서 구독자 수가 호조를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7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